안녕하세요. 지리쌤입니다. 오늘은 6강 지역과 지리 정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은 지리 정보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지역과 지역 구분, 그리고 지역 조사에 대한 얘기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사진들은 지극히 대전 중심적입니다.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제가 지금 대전에서 살고 있고 대전 친구들에게 수업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사진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그쵸. 여기 둔산동입니다. 그래서 대전시 서구에 둔산동 행정 기능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둔산동 사진을 가져봤고요. 여기 있는 요 첫 번째 건물이 바로 대전시청이 됩니다. 그리고 대전 교육청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대전시 의회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요 뒤쪽으로는 지금 충청지방 우정청과 그리고 뭐 서구청 그리고 왜 뒤쪽으로 여기는 이제 정부청사, 정부 대전청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쪽으로 지금 보시면 여기 띵 한빛탑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옆쪽으로는 둔산 신도시 시가지가 펼쳐져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져온 이유는 여러분이 어떤 특정 지역을 떠올릴 때 아마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을 텐데 저는 대전 하면은 이제 둔산동을 일단 떠올리게 돼서 여기를 가지고 와 봤고요. 요즘 이제 대전은 사실 이제 한빛탑과 그리고 요 인근에 이제 또 성심당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죠. 대전의 입지를 보면은 대전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춘천남도와 춘천북도 딱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사실 서울과 부산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경부선, KTX라든지 또 열차, 경부선을 가지고 있는 교통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전에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약간 중심에 있다. 남한에서는 중심에 있고 모양새도 지금 보시면 약간 심장 모양처럼 생기지 않아요? 지금 심장이다. 그래서 국토의 심장 같은 곳 대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구, 유성구, 대덕구, 중구, 동구로 총 5개의 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전 랜드마크를 떠올려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를 떠올립니다. 엑스포 다리인데요. 저는 외부에서 친구들이 놀러 오면은 무조건 엑스포 다리를 데리고 갑니다. 왜냐면 대전에서 가장 제가 봤을 때 제일 예쁜 아름다운 경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다른 친구들이 놀러 갔을 때 여기 이렇게 서게 하고 사진도 찍히고 이렇게 하고요. 엑스포 다리를 쭉 넘어가면은 DCC라고 해서 이명웅 씨도 공연을 하는 굉장히 유명한 콘서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앞에 성심당이 또 있어요. 그래서 성심당까지 딱 들려서 빵을 사서 들려보내면 완벽한 대전의 코스가 되는 제가 좋아하는 코스이고요. 여름이 되면 이렇게 음악 분수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대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대전에 오시면 꼭 엑스포 다리, 엑스포 그리고 한빛탑까지 꼭 구경해 주시면은 좋은 여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이제 대전의 사진들을 넣은 이유가 바로 요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것이 지역성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기 위해서였어요. 왜냐면 지역하면은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그런 이미지들이 사실은 어떤 지역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성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그 지역만의 독특한 특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의 경우에는 교통의 중심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지금 제가 보여준 이 사진은 지금 어디일까요? 사진 딱 봤을 때 어느 지역이 어느 도시가 떠오르나요? 맞습니다. 바로 서울이고요. 지금은 조금 이제 약간 한물간 느낌이 있지만 63빌딩 이제 한참 63개층을 가지고 있는 서울의 한참 최고층 가지고 있는 빌딩으로 굉장히 유명했었던 빌딩을 끼고 있는 여의도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63빌딩 봤을 때 서울이구나라는 걸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어때요? 이거 말고 사실은 롯데타워. 롯데타워 시그니엘이 들어있는 롯데타워가 서울의 상징 같은 랜드마크가 되고 있죠. 그래서 랜드마크나 어떤 그 지역의 경관 상징이 되는 것들을 딱 봤을 때 떠오르는 모습 이런 것들이 지역성이 아닐까라는 생각해서 제가 넣어봤고요. 요거는 어딜까요? 이 사진은 조금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는 부산이고요. 요 뒤로 보이는 여기가 광안대교예요. 그리고 잘 보이지 않죠? 이렇게 지금 해운대 해변이 위치하고 있고 해변 조금 넘어가서 동백섬의 위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맞추기 어려운 사진을 넣어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딱 어떤 사진을 봤을 때 랜드마크와 함께 그 지역이 떠오른다 하면 그게 바로 어떤 그 지역의 상징 같은 경관, 지역성을 상징하는 경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사진들을 좀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지역을 구분해 볼 텐데요. 지역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살펴볼 텐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지금 동질 지역과 기능 지역이 있습니다. 동질 지역은 성질이 같은 애들이 묶여있는 지역을 얘기하고요. 기능 지역은 어떤 한 기능을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이 이 기능에 영향을 받는 배후 권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질 지역은 보시면 지금 주거 지역,
공업지역, 공원지역 해서 하나의 어떤 역할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하면은 다 지금 아파트, 주거지역에 모두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기능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똑같은 지도죠. 똑같은 지도인데 지금 다른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능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A초교가 있어요. A초등학교. A초등학교의 통합권은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럼 A초등학교가 지금 뭐예요? 여기서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 중심지를 기준으로 요 영향을 받는 곳들이 뭐예요? 여기가 바로 배후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중심지와 배후지로 구성되는 이 구역을 우리가 기능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지지역과 기능지역은 서로 좀 구분이 된다라는 개념을 지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맞춰볼 수 있을까, 친구들? 지역 구분. 기역이 뭘까요? 기역, 주거, 상업, 공업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얘는 동질지역이 되겠고요. 니은 어때요? A 통합권, B 통합권. 마찬가지로 이제 기능지역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기능지역은 사실은 완전히 구분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왜냐면 A 기능과 B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마트가 있고요. 네. 그리고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홈플러스 요즘 어렵긴 하지만은 이마트 홈플러스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다른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 지역 이마트가 영향을 주는 배후지가 이렇게 파란색 구역이 있고요. 홈플러스에 영향을 받는 배후지 구역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마트도 가고 홈플러스도 가는 사람들이 있는 중간지대가 있을 거예요. 이 중간지대를 우리가 점이지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딱 두 가지 권역에 영향을 모두 받는 구역을 우리가 점이지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학으로 보면 이제 교집합이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걸 이제 지리적으로는 점이지대라고 표현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점이지대인 곳이 있어서 제가 사례로 화계를 가졌습니다. 화계 장터라는 노래가 있어요. 오래된 노래라 친구들 아마 모를 것 같습니다. 근데 경상남도 산청, 전라남도 구례 사이에 딱 위치하고 있어요. 네, 화개장터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화개장터 노래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 지금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벚꽃길을 볼 수가 있는 곳이고요. 쭉 들어가면은 산골 같은데 그 안에 장터가 있어요. 그래서 장터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례 사람들, 산청 사람들 다 모여서, 경남 사람들, 전남 사람들 다 모여서 물건을 팔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겠고, 지금 같은 이제 3, 4월 달에는 이렇게 예쁜 벚꽃 같은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개장터 노래를 보시면은 조영남 씨의 노래인데요.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 진강줄기 따라 화개장터에 이렇게 나와있고, 아랫마을 하동사람 윗마을 구례사람 이렇게 돼서 하동사람과 구례사람이 함께 지금 장을 펼친, 닷새마다 어우러져 장을 펼치니까 이거 뭐예요? 지금 5일장이죠? 5일장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있어야 할 건 다 있고 없을 건 없답니다. 화개장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경상도 전라도가 함께 만나는 곳, 바로 점이지대의 정확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 이제 화개장터 가시면 꼭 먹어야 되는 게 바로 섬진강 제철국입니다. 섬진강이 바로 화개장터 그 근처를 흐르고 있어요. 이제 하동을 흘러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꼭 시원한 국물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통적인 지역 구분, 여러분 우리 맨 처음 시간 정리했었던 것들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행정구역이 많이 변화가 있었죠. 그 중에서도 큰 변화였던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진 좀 넣어봤고요. 세종의 상징하면 뭐가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요 사진 넣었습니다. 이렇게 펴져 있는 요 이상한 모양의 요 건물이 바로 세종정부청사입니다. 정부청사이고요. 여기에 정말 많은 기관들이 이제 내려와 있습니다. 요 뒤쪽으로는 지금은 세종수목원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세종정부청사는 사실은 굉장히 야심을 가지고 만든 청사예요. 그래서 이 청사의 모습이 지금 용의 모습을 사실 본따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용같이 보이나요, 친구들? 그래서 세종의 어떤 모습들을 지금 확인을 쭉 해봤고요. 지역조사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성, 그리고 지역, 전통적인 지역 구분까지 쭉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지역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직접 답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문헌을 탐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일단 조사 목적이 먼저 정해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주제를 선정하겠죠. 그 다음에는 지역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지리정보 수집을 시작해요. 그래서 실내조사 외 야외조사로, 실내조사에서는 뭐 문헌이나 지도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 야외조사는 답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직접 가서 우리가 걸어보고 함께 보면서 사진도 찍고 느낌을 정리해 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지리정보 분석에 들어가는데요. 우리 지리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바로 도표와 주제도를 작성하는 것. 지도를 작성하는 것은 지리에서만 할 수 있는 유일한 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나면 토의를 거쳐서 이제 보고서 작성하는 요 절차가 하나의 절차가 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리 교육과를 나왔기 때문에 답사를 다녀오면 보통 이렇게 답사 세미나를 하게 되고요. 답사 세미나 전에 이제 조사를 합니다. 답사를 다녀오고 나서 보고서 작성하는 순서로 정확하게 이 절차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 조사를 진행하는구나라는 큰 얼개를 여러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